안녕하세요. 종합권 전문 SD 입시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성신여대 경쟁률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신여대는 올해 이제 교과 전형을 쓰지 말라고 제 영상에도 올려놨어요. 왜냐면 이번에 많이 몰릴 대학이라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럼 왜 몰릴 거라고 예상을 했었냐? 일단 작년에 입시 결과가 너무 낮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2019학년도에 성신여대를 엄청나게 상향을 했었던 대학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2019학년도 이 입시 결과를 보면서 4점대 학생들한테 지원을 하라고 했었던 대학이 성신여대예요. 1점대, 2점대 초반을 보면서 4점대가 이제 쓸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했었던 대학이었는데, 그러면은 왜 그랬었냐면 이제 문과는 3합치, 이과는 3합8이라는 최저가 생겨서 그래요. 그러니까 3합7이 생기면은 이 입시 결과는 당연히 안 나오고 한 2점대 중반, 후반 이 정도로 내려가지 않을까? 근데 왜 4점대 학생한테 쓰라고 했냐면 2점대 중후반 학생들이 이 점수를 보고 못 쓸 테니까 그러면 변수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했었던 대학이 성신여대였고, 그래서 입시 결과가 이렇게 낮게 나오는 학과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이상한 판이었던 거죠. 일단은 이 입시 결과 자체가 요 입시 결과만 봐도 너무나도 쓰고 싶은데, 이번엔 또 뭐가 바뀌었냐면 최저 기준이 이제 완화가 돼요. 원래는 3합 7이었다가 이제 2합 6으로, 영어를 포함한 2합 5지만 문과는 3합 7에서 2합 5로 이제 바뀌고 2합 6으로 바뀌고, 이과는 여기 3합 8에서 2합 7로, 영어 포함한 2합 6. 그러니까 이과가 훨씬 더 최저가 이제 많이 완화가 되었죠. 그러니까 영어 포함해서 2합 6이면은 그렇게 어려운 최저 기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입시 결과를 보면서 이제 이번 성신여대 엄청나게 많이 쓰겠는데 이런 생각은 했죠. 근데 이 성신여대에서도,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성신여대 상담을 했을 때 느낌이 뭐냐면 성신여대를 많이 알고 오셨더라고요. 작년에 성신여대가 무너졌는데 그냥 아쉬워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신여대는 이번에, 작년에는 무너졌고 올해는 최저 기준 완화되어서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아요. 이제 저희한테 오신 분들은 그 정도는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모르는 학생들도 이렇게 많았다라는 거죠. 이 경쟁률 누가 만들어줬는지 모르겠지만, 여튼간에 저희한테 오셨던 분들은 저희의 뭐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고 오셨으니까 성신여대 판을 이제 어느 정도는 아셨는데, 근데 어느 정도 알았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세히는 또 모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신여대가 작년에 이제 무너진 건 맞는데 그럼 전체 모든 학과가 다 무너졌을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냐? 여기에 요 애들은 안 무너진 학과가 있었어요. 어떤 애가 국문이랑 영문은 2019학년도 어디 있었냐면 여기, 영문은 여기 있고 국문은 어디 있냐? 국문 위에 있나? 어디 있지? 국문은 이때가 1.99가 평균이었고 영어 영문 2.31이 평균이었어요. 1.99가 국문은 2.32, 영어 영문은 2.31이 평균이었는데 평균 2.32. 얘네들 3합 7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입시 결과가 안 떨어진 애들이요. 그러니까 다 이런 애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보다 얘네는 왜 안 떨어졌지? 라고 이제 딱 의아할 정도로 이렇게 버틴 애들도 있었다. 그러면 성신여대는 이번에 전체적으로 이제 이게 문과의 2합 6, 영어 포함 2합 5면은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2점대에 성신여대 중반 정도 생각을 하시면서 지원을 하셔야 될 거예요. 2점대 초반에서 중반 라인으로 올라갈 거고, 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과도 2점대 초중반 정도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게 3점대 중후반, 4점대 초반은 이제 이런 일은 이제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작년이 그 타이밍이었고 작년에 무너진 거였는데 올해 또 무너질 거냐, 이 점수를 이미 막 4점대를 보여줬는데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러면
저는 이번 판에 이제 얘네들이 이제 어쩌다 보면은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국문이랑 영문이에요. 왜냐면 국문이랑 영문이 포지션이 여기 있어야 되냐? 국문이랑 영문이 이 심리학과보다 높아야 될까요? 아니면 이 법학과보다? 아니면 사회교육보다? 문화예술 경영보다? 경영보다? 그리고 윤리교육보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보다? 정치외교보다? 저 학과가 높아야 되나요? 한문교육이랑 그 유아교육이랑 그리고 소비자 생활문화랑 글로벌 비즈니스랑 경제보다 얘네들을 높을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성신여대는 이번에 막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럼 여기서 어디까지 올릴 거냐 이거죠. 그럼 내가 2.32를 보고 그럼 내가 1점대 후반, 2점대 초반, 2.1 요런 애들이 이제 얘를 써야 되는데 그러려고 했더니 이거는 최저 기준이 없었을 때도 2.31이 나왔었던 그러니까 성신여대는 최저 기준이 없었을 때도 2점대 중반까지도 왔었던 학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2합 5라는 최저가 작년보다 2합 6이라는 최저, 그러니까 영어 포함 2합 5 이게 작년보다는 완화된 건 맞지만 성신여대는 교과의 최저가 없을 때도 2점대 초중반까지 내려왔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쩌다 보면 2점대 중후반, 3점대 초반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할 수 있죠. 그 확률이 가장 높은 게 저는 요 국문이랑 영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학과의 순위에 비해서 좀 많이 높아 있고 작년에 3합 7이 딱 그 때렸을 때 가장 변동이 없었던 요 애들이 올해는 좀 덜 쓸 테고 그래서 요쪽에 국문과 영문이 이렇게 그래도 경쟁률이 좀 낮은 편에 속하는 애들이 여기죠. 사학이랑 사회복지는 어디 포지션이었을까? 사학이랑 사회복지는 여기였네. 사회복지는 이렇게 안 들어갈 이유도 없었는데 사회복지랑 사학은 여기 있네. 그러니까 요런 애들이었는데 얘네들보다는 요 애들의 변수가 조금 더 크지 않나. 이과 같은 경우에는 이과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은 이렇게 얘네들도 딱히 뭔가 안 떨어진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그대로 버텨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4자 보이는 거 3점대 후반 4 보이는 애들은 아니고 요런 애들이 내년에 3점대 초반이나 중반으로 만약에 떨어진다면 요런 애들이 떨어질 가능성은 있어요. 그리고 그래도 얘네가 최저 기준이 완화가 됐는데 당연히 입시 결과가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이때도 또 하나의 심리가 또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서울여대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서울여대 문과의 입시 결과를 보면 얘네들이 2019학년도에 최저 기준이 이제 2합 7, 그러니까 영어 포함하면 2합 5고 영어 포함 시 2합 5, 영어를 포함하지 않으면 2합 7 이게 최저 기준이었는데 근데 이게 그때는 이제 탐구 평균이었고 2020학년 탐 하나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탐구 평균에서 탐 하나로 이제 갔을 때 입시 결과는 상승한다. 이제 입시 결과를 이제 입시라는 걸 이제 어느 정도 아시면은 이런 부분 너무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애매한 거죠. 1.4가 작년 평균이었는데 이거보다 더 올라가면은 몇 등급이까지 올라가야 될까를 이제 고민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1.4등급인데 그럼 나는 1.4인데 이번 떨어지는 거 아니야? 나 1.3 해야지 쓰나? 1.2 해야지 쓰나? 근데 얘네들 서울여대에서 가장 그냥 선호도가 높은 학과는 이 두 개고 애매한 걸 찾자 하면은 이쪽에 아동학과 그리고 여기 국문학과 이렇게 영문 뭐 요런 애들은 이제 애매한 애들이 여기 했어요. 그러니까 아동학과가 1.8에 1.9 그러면 이번 시즌에는 그러니까 2019학년 입시 결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동학과는 1.8등급이니까 얘 올해는 한 1.7, 1.6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게 되게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얘네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나는 조금 더 안전하게 써야지 라는 생각을 해요. 올라갈 거니까 최저가 완화가 되었으니까 성신여대도 이번에 최저가 완화되었죠. 그러니까 문과 이과 모두 완화가 됐는데 얘네들을 그랬더니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안전하게 쓴다라는 거는 입시 결과가 낮은 걸 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쭉 내렸더니 어떤 애들이냐면 행정학과 나 행정학과 좋아하는데
사학과 괜찮은데? 일문. 이런 걸 쓴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동학과에서 내가 더 안전하게 쓴다고 행정을 잡으면 되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행정학과를 아동학과보다 더 많이 선호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동학과는 덜 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행정학과는 엄청나게 몰릴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0학년도에 입시 결과를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음, 어, 아동학과가 이쪽으로 와요. 그러니까 2.5에 3.2, 최저가 3.2까지 내려옵니다. 아동학과는 그때는 최저가 1.9등급이었는데 당연히 올라가지 않았죠. 최저 기준이 완화되었으니까 올라가지 않았더니 이거 최저 기준이 그러니까 완화됐으니까 입시 결과가 올라가니까 나는 저거를 못 써. 아니면 내가 1.8등급도 저거를 쓰면 좀 위험해. 이런 생각들도 막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려서 쓴 게 이런 걸 잘 잡으면 되게 잘못 잡은 거죠. 나 아동학과가 무서워서 잡은 게 행정학과가 말이 안 된다. 이건 학과의 순위를 좀 아셔야 돼요. 학과의 순위를 아시면 이런 일을 안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모르죠. 그냥 입시 결과에서 내가 막 2.1등급이, 그러니까 1.8등급, 1.9등급인데 이거 쓰기엔 좀 뭐하고 이거 쓰면 안전하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학과도 이게 좀 더 내가 편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쪽에 행정학과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고 이쪽에서 아동학과, 국문학과 그리고 이 자율전공까지 싹 다 내려온 겁니다. 어디 있었는데? 이 자율전공 여기 있었고. 근데 여기서 이쪽 아동 이 영문 국문이 내려올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아동 국문은 내려왔는데 영문은 이번에 꼭대기로 올라간 거예요. 그럼 얘도 이상한 거죠? 왜? 언론 영상이랑 교육심리보다 위에 있는 영어 영문? 근데 그러면서도 어떤 생각은 영어 영문은 계속 위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만약에 이제 그 서울여대라면 3등급, 그러니까 서울여대는 3위 보이면 안 되는 대학이에요. 교과별 12과목 뽑는 거라서 3위 보이면 안 되는 건데, 만약에 3위 쓴다 하면은 국문이랑 아동 쓰면 완전 잘못 쓴 거고, 만에 하나 3위 들어간다면 이 영문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영문이 어떻게 됐을까? 서울여대 여튼간에 저 교과 전형은 저 밑에 있는 건 정말 어마무시하게 경쟁률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죠. 얘가 여기 있고, 국문은 8대1, 그리고 아동은 12.9대1. 근데 영어 영문은 5.13대1, 그러니까 이 5.13대1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만에 하나 이제 3점대가 나오면 영문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여튼 지금 성신여대에서 괜히 다시 이제 서울여대를 왜 괜히 간 것 같은데, 여튼 간에 성신여대 이번에 최저 기준이 완화가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올라가겠지만 몇몇 학과는 작년보다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그 중에 하나가 통계, 글로벌 의과와 그리고 문과에서는 이쪽 국문, 영문 이 정도가 내년에는 어쩌다 보면 좀 많이 내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성신여대 작년만 타이밍이 아니었다. 올해도 어쩌다 보면 타이밍이 한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요런 데선 절대 나올 수 없는 타이밍이고요. 그러니까 얘보다 높은 얘네들이 말이 되나? 그리고 작년에 얘들 왜 안 떨어졌지? 이런 고민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 정도에선 좀 쓰고 싶은 마음이 없겠구나. 쟤네들은 왜 그랬을까? 그러면 쟤를 안 쓸 수도 있고, 그러면 작년이랑 재작년이랑 이렇게 봤을 때 얘네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입시 결과를 보고 들어갔다, 이 얘들이 들어갔다, 그러면서 난 이하 뭐를 맞출 수 있다, 다른 데로 빠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 성신여대 교과 전형 경쟁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